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자 홍채윤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이네요. 모두 봄의 기운을 듬뿍 담아 3월 한 달도 모두 함께 참여해 볼게요. 오늘 3월의 첫 시간으로 음식이 나다라는 책으로 먹거리의 중요성과 영양과 건강에 대해 귀한 강의 준비해 주신 김미선 강사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사 김미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음식이 나다 책 지금 바로 앞에 가지고 계시죠? 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그리고 이 영양소들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나의 몸에 이용되고 어떻게 나의 몸에 쓰이는지, 그리고 잘못 섭취한 음식들이 어떻게 내 몸에 이롭지 못한 해로운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하는 일은 이 책의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핵심 부분을 짚어드리고 중요한 전달 사항, 좀 참고하셨을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되고요. 볼펜 준비하셔야 돼요. 형광펜도 좋습니다. 메모할 준비하시고 우리 같이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쓰신 분이 왜 썼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5페이지 펴겠습니다. 5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 볼게요. 단락은 글의 한 줄의 시작이 조금 한 두세 자 정도 뒤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단락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5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한국건강기능협회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단락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음. 한국건강기능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3년에 1조 7,920억 원에서 2019년에 4조 6천억 원 규모로 상승했다. 놀랍게도 6년 만에 2.5배가 넘게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영양제 시장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나간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째 줄이에요, 몇 단락이에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줄 쳐가면서 보시는 겁니다. 자,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어서 볼게요. 영양소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존을 위해 균형을 맞추면서 성장과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친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줄. 매일매일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밑에 줄에 볼게요. 몸 어딘가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 영양소의 결핍 때문이다. 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세포가 죽고 새로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 좋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니 우리 몸이 어딘가 불편해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면 약을 찾는 거예요. 약은 내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증상을 호전시켜 줄 뿐, 잠깐 좋아지는 것처럼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약물에만 의존해 증상을 없애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 바로 이게 핵심이죠. 음식을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영양학적, 임상 논문, 기능의학의 발전으로 건강 정보와 의학 지식이 변화하고 있다. 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계속되는 환경 파괴와 양심 없는 기업들의 상술로 인해서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먹거리가 줄어드는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따져 묻고 가려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볼게요. 불편한 증상들이 있다. 이런 증상을 미병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모두 미병 있으시죠? 어깨가 결리고 뒷목이 땡기고 눈이 뻑뻑하고 허리가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고
미병이 있으십니다. 없으신 분이 없어요. 이런 미병들을 우리는 왜 갖고 살까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죠? 살다 보니 다 그렇더라. 라고 그냥 이 미병을 가지고 사시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나와 한 몸이 돼서 더 이상 이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병도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15페이지의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병원에 가도 딱히 해결 방법이 없어 소염제, 진통제, 항생제 등의 처방을 받고 그 증상이 없어지면 나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이런 증상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밑에 줄에 보시면 우리 몸은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영양소를 채워야 줘야 됩니다. 이상이 왜 생기냐고요. 누가 때렸어요? 사고 났어요? 아니죠. 저절로 이상이 생길 일이 없다. 주인 없는 무덤 없다잖아요. 그죠? 17페이지 첫 번째 줄 끝에 부분에 미병은 결국 우리 몸의 세포들이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생활 습관 좀 바꾸라고 아우성을 치며 보내는 신호이다. 그런 영양소의 섭취와 생활 습관의 균형을 잘 잡아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가 이 책에 정리된 내용이네요. 여기 다 나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끝내도 되지만 우리 오늘 공부하려고 모였으니까 좀 더 재밌게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 식재료의 영양 감소와 질이 저하됐다. 어떻게 저하됐을까요? 세 번째 줄 끝에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50년 전에 비해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A가 50% 감소했어요. 토마토 하나 먹어서는 기별이 안 갑니다. 두 개 정도 드셔야 되는데 꽤 커요. 배불러서 두 개 다 못 먹을걸요? 자, 감자는 비타민 A가 100% 감소했다. 비타민 A가 100% 감소했기 때문에 감자는 더 이상 구황 작물이 아닙니다. 감자만 먹었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지실 수 있어요. 예, 감자는 그냥 맛내기용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다작을 위해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 농약, 제초제의 사용과 비닐하우스 재배 등이 많아져서 토양의 산성화가 심해지고 수질 오염으로 토질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추가 사계절 내내 나옵니다. 청양고추가 사계절 내내 나와요. 그죠? 오이도 사계절 내내 나오고요. 애호박도 사계절 내내 나오고 양파도 계속 나오고요. 심지어 가을에 수확해서 겨우 내내 먹고 봄에는 없어져야 될 사과가 1년 내내 선물 세트로 여기저기에서 돌아다닙니다. 미쳐버리겠는 거죠. 이게 왜 계속 나오냐는 거예요. 내가 미치는 게 아니라 땅이 미쳐버리겠는 상황이에요. 땅이 좀 쉬어야 돼요. 쉬어야 이 땅 안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땅 속에 있거든요. 얘네들이 계속 알까기 하듯이 생성되고 또 생성되고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열되고 생성되고를 반복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할 시간이 없으니 인공의 화학 비료로 억지로 키워내니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겉모습만 맨지르르한 우리가 채소, 농작물들을 먹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줄에. 농작물이 물과 미네랄 흡수에 광합성 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면 그것이 사람을 먹는데 광합성을 못한 걸 드시고 계세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거 드시고 계십니다. 햇빛 영양가를 받은 채소가 아니라 화학 비료로 영양을 억지로 넣어준 채소를 드시고 계세요. 두 번째 단락의 끝에 줄에 보시면 화학 비료로 농작물을 키우게 되면서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었다. 선순환. 땅이 쉬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이 자라고 비를 맞고 햇빛을 보고 바람에 흔들리고 뿌리가 단단해지고 이것이 농작물이 되어서 사람의 입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밑에 줄에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조리를 하시죠. 1년, 일주일치 장 보시나요? 2주일치 저는 장 봅니다. 그러니 우리 식구가 이 건강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또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영양소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농작물을 가공하기 위해 공장으로 이동해서 보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양의 손실은 계속돼요. 제주도에 있는 귤이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 사람 손에 70번을 닿게 된다고 합니다. 또 저장되었다가 먹죠. 예. 초록색 귤을 따서 서울로 올려보내는 동안에 노랗게 되는 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장기적인 보관을 위해 식품 첨가물이 사용된다고 해요.
장기적인 보관을 위해. 제가 아까 사과 예를 들었잖아요. 1년이 가도 맨질맨질합니다. 왜 이렇게 얘는 상하질 않지? 하고 만져봤더니 와, 사과 겉에 왁스가 그렇게 발라줄 수가 없어요. 사과를 잘랐더니 아니 푸석푸석하게 이미 속에서는 돌아가고 있는데 겉모습만 맨질맨질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 우리가 그동안 비싼 사과야 선물 들어왔어 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자, 20페이지 볼게요. 너무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부분이라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GMO 원료의 무분 변환 사용과 다양화.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줄에 1974년에 몬산토라는 회사가 제초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밑에 줄에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이 제초 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밑에 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암물질 2급 A로 규정한 글리포세이트입니다.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섭리, 이 대단한 자연 안에 밑에 줄에 이 글리포세이트가 죽이지 못하는 박테리아가 발견된 거예요. 가운데쯤 보시면 몬산토는 실험 과정에서 글리포세이트의 독성으로 죽지 않는 박테리아를 발견했어요. 오, 왜 안 죽지? 희한하네. 그래서 이 박테리아의 DNA를 추출해서 야, 이 정도에도 안 죽는 거면 엄청나게 병들지 않고 대단한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DNA를 추출해서 식물과 어류의 DNA를 변형시켰는데 바로 이것이 GMO, 즉 유전자 변형 농산물입니다. DNA를 변형시켰어요. DNA를 변형시킨 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 DNA도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을까요? 21페이지. 표 보세요. 수입이 허가된 GMO,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밑에 봤더니 콩, 유전자 변형 콩은 가공 후에 유전자 변형 콩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수입산 콩으로 들어오죠. 가공 후에 기름, 간장, 콩, 레시틴, 유화제라는 거, 그리고 탈지 대두가 만들어집니다. 탈지 대두는 기름 뺀 대두, 기름 만들고 남은 찌꺼기 대두를 탈지 대두라고 해요. 이것들로 우리 뭘 만드냐? 밑에 포함되어 있는 식품, 콩기름, 간장, 고추장, 된장인데 이 단계를 가공과 그 다음에 두 번의 가공을 거칠 때에 이 GMO 콩이라는 수입 콩이라는 표시 의무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뭣도 모르고 재래식 된장인 줄 알고 먹었죠. 재래식 콩 간장인 줄 먹었어요. 아니라는 점을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한번 다시 볼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액상과당, 올리고당, 물엿, 과당,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올리고당 엄청 큰데 되게 싸다는 느낌 안 드셨나요? 이거예요. 싸게 저렴하게 많이 들어와서 많이 만드니까 쌉니다. 그리고 그 액상과당과 올리고당으로 고추장, 된장, 과자, 빵, 음료수 등등등을 만들어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넣었어요. 속으면 안 드시겠죠. 자, 유전자 변형 유체는 그냥 다 카놀라유, 카놀라유. 카놀라유는 그냥 안 먹으시는 게 답입니다. 네. 유전자 변형 면화는 면실류. 참치캔에 있는 기름이 참치기름인 줄 아셨나요? 아닙니다. 이 면실류로 나오는 기름을 우리는 먹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에 맨 밑에 줄의 끄트머리에 러시아 GMO. 러시아는 GMO 작물을 인간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재배를 금지했어요. 와, 이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러시아가 GMO 작물을 인간에 대한 테러로 규정해서 러시아에서 재배를 안 한다니까요. 러시아 작물이 어쩌면 안전할 수 있어요. 그 옆에 보세요. 중국이나 유럽도 잔류 물질 기준이 아니라 잔류 아니고 원료가 GMO 들어갔으면 무조건 표시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단락에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입니다. 전 세계 1위 국가. 전 세계. 이 넓고 넓은 지구상에 요따만한 나라에서 그 GMO 수입 1위라는 건 제가 여기서 막말을 좀 할게요. 뭐냐 하면 한국 식약청 일 안 한다. 한국은 식량 주권을 잃은 거의 식민지와 다름없다. GMO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 식재료 먹고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국 1위 국가이다. 미국 다음으로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죠? 밑에 줄에 2008년부터 수입을 시작해 매년 228만 2천 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지만 진짜 무서운 거 별표 치세요.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먹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무도 몰라요. 계속 드시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드셨는지 제가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밑에 맨 마지막 단락에 식품처의 공식 문서와 GMO 소개 자료는 GMO의 유용성과 안전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GMO 표시제의 예외 조항으로 GMO 사용 여부가 가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GMO 콩으로 만든 콩기름에는 GMO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수입 콩으로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거라는 거. 23페이지까지는 여러분 접어두셨다가 꼭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23페이지 반드시 다 읽어보십시오. 24페이지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부분은 혹시 요 영양 강의를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게 된다면 참석하신 분들과 단락을 나눠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읽어보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24페이지 마지막 단락 2018년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독일의 바이엘이 몬산토를 입수해서 몬산토의 모회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바이엘 약 만드는 회사예요. 약 만드는 회사에서 몬산토를 인수했습니다. 자, 여러분 약을 타블렛 형태의 알약을 만들 때 부형제, 알약을 만드는 부형제, 단단하게 만드는 부형제로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요. 아하, 바이엘에서 쓰는 약의 부형제는 어떤 옥수수 전분이 들어갔을까요? 예, 바로 GMO 옥수수 전분이 들어갔을 거라는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약을 암 환자가,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중대 환자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2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외식. 예, 말해 뭐 할까요? 우리 외식 많이 하면 안 좋아. 식사는 제때 먹어야지라는 거를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자, 우리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아침 결식률이 26.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는 계속 감소하고 육류 섭취가 35년 동안 4배 이상 급증한 것. 고기 많이 먹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이를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때는 아버지 월급 타시는 날 짜장면 혹은 돼지갈비였지 않나요? 그죠? 돼지고기는 김치찌개에 있는 거 막 골라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요? 지금은 만만한 게 고기 반찬이죠. 구워주면 되니까. 김치랑 쌈장만 줘도 일단은 먹을 수 있잖아요. 엄마 바쁜 엄마들 고기 구워주는 거 제일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치킨 시켜주시고, 그죠? 족발 시켜 먹고. 고기 엄청 많이 먹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네 번째 줄에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거나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지방이 복부에 쌓여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통풍 등의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 생활습관병.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병, 즉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먹어서 생기는 병이고 건강관리 적신호가 왔더니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져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쉽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28페이지 넘어갈게요. 2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탄산음료에는 다량의 인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액상 과당도 문제지만 인도 되게 심각해요. 인성분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데 칼슘의 부족은 성장지연, 비만, 골다공증, 성격장애 등의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성격장애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예민한 아이들, 엄마한테 짜증 많이 부리는 아이들, 대표적으로 중2병 있죠? 우리 때 중2병 있었어요? 그냥 사춘기였습니다. 어디 대한민국 육군도 못 건드리는 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중이라면서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정도로 중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얘네들 엄청 신경질적이고 막무가내인,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왜냐? 탄산음료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습니다. 뭐 레드불 그런 이제 각성제 같은 효과가 있는 이런 에너지 음료도 너무 많이 먹고 그죠? 애들 물보다 음료수를 많이 먹어요. 편의점이 사방에 널려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지 애들이 맹물을 먹겠습니까? 여기 그냥 놔두니 애들이 성격 장애가 생겨요. 칼슘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칼슘의 부족. 칼슘은 뼈에도 필요하지만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신경으로 좋은 에너지 영양소가 가질 않아요. 이 인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메모하세요. ADHD 있는 아이들 병원에 가면 칼슘, 마그네슘을 처방받습니다. 이게 다 부족해요. 그래서 처방받아요. 그러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인을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있는 점검해 볼 일이라는 거죠. 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몸에 해로운 중성 지방도 증가시켜요. 뭐가? 정맥당, 액상과당, 염분 이런 것들이 이런 지방까지 증가시키니 맨 밑에 줄 아이들의 정신이 산만해지고 학습 능력이 저하됩니다. 또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 키운 게 아니에요. 먹는 게 문제였어요. 예. 29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첨가물이 체내로 들어가면 80% 정도는 배출되거나 해독되지만 나머지는 몸에 축적됩니다. 어디서 일단 배출되거나 해독이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간과 신장에서 해독되고 소변,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 외 나머지 20%가 몸에 축적돼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20%가 엄청 무섭다는 거죠. 밑에서 네 번째 줄, 튀긴 음식에 의로된 가공식품에 붙은 라벨을 보면 트랜스 지방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0이 진짜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줄에 100g당 0.2g 이하는 트랜스 지방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이상한 법이 있어서 여러분들 100g만 먹어요. 치킨? 닭다리 하나만 드시고 괜찮으시겠어요? 닭 한 마리 시키면 두 명이 앉아서 닭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아이린 한 마리였어요? 네. 100g이 아니네. 그죠, 그죠. 거의 뭐 600g? 얘는 또 1.2g, 1.2kg 정도 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트랜스 지방 얼마나 먹는 거예요? 음, 1g 이상, 2, 3g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뒤에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첫 번째 줄. 트랜스 지방 하루에 2g이 제한 섭취량이에요. 하지만 프라이드 치킨의 100g당 0.9g. 아, 100g당 0.9g. 딸이 하나에 0.9g. 한 마리 다 드시면 끝. 일주일치 트랜스 지방 다 드신 거예요. 위에서 네 번째 줄, 트랜스 지방은 발암 물질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가 있어요. 표 위에 세 번째 줄, 표 위에 세 번째 줄. 탄산수는 당분이 안 들어갔다고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강의할 때 만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무가당, 무색소 탄산수 먹어요. 박스떼기로 그렇게 얘기하셔갖고, 제가 빵 터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 의미 없다. 네. 잎만 들어있어요. 첨가물, 방부제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썩지 않게 하려고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게 문제라는 점입니다. 밑에 표도 볼게요.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 좀 다릅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좀 빨리 먹으려고 만든 음식의 형태를 가공한 거예요. 가공식품은 그런 인스턴트 식품들을 만드는 용도로도 쓰이고 우리가 만드는 음식을 좀 더 빠르게 조리하기 위한 가공된 형태의 식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페이지에 식품 라벨 쉽게 보는 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접어 놓으세요. 32페이지 우리 또 중요해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32페이지에 몇 가지 식품에 대해서 적어보았다라고 했는데 우리 간장과 우유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가장 좋은 것은 대두, 천일염, 정제수만 들어있는 간장입니다. 매주 띄워서 그죠? 따뜻한 아랫목에서 발효시켜가지고요. 집에서 매주 구린내가 막 뿔뿔 났던 저희 시골집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잘 겨우 내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던 이 매주가 이제 간장, 된장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만드냐?
진짜 무섭게도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간장을 보면 정제수, 찰지대도, 천일염, 소맹류, 기타 과당, 주정 등의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양조 간장이에요. 이게 양조 간장입니다. 근데 또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밑에 특히 산분해 간장은 콩기름을 짜내고 남은 콩찌꺼기, 탈지 대두에 염산을 부어요. 염산. 염산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염산을 부어요. 그리고 그 염산을 먹으면 죽으니까 소다를 넣어서 중화시켜요. 그리고 간장 같아야 되잖아요. 검은색 색소와 맛을 내기 위해서 감미료, 캐러멜 색소 뭐 이런 것들 넣고 액상 과당 넣어서 나란히 감칠맛이 나는 맛있는 간장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 간장을 우리가 어떻게 먹냐? 혼합 간장의 형태로 먹는 거죠. 이 간장은 발암물질이 되는데 이 혼합 간장은 3분의 간장과 앞서 말씀드린 양조 간장을 혼합한 간장이에요. 어. 그 혼합 간장이라고 뒤에 간장 라벨 보셔야 돼요. 뒤에 뒤집어서 간장 라벨 보셨는데 혼합 간장이라 그러면 이 3분의 간장, 이 무서운 간장이 밑에 보세요. 혼합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요. 몇 퍼센트도 기준이 없어서 3분의 간장이 99% 들어가도 혼합 간장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염산을 들이키셨어요. 뭘로? 장아찌 만드시면서. 회 찍어 드시면서. 그죠? 많이 드셨네요. 장조림도 드셨죠? 네. 끝내줍니다. 이렇게 먹었으니 병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죠. 마지막 단락에 우유 보겠습니다. 우유는 원유 100%를 골라야 되는데 요즘에 우유가 아닌 우유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이 하시는 카페에 보시면 카페 매대에 저희는 서울 우유만 씁니다라고 써 있는 카페 종종 보신 적 있을걸요?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들에게 자랑인 거예요. 그 업계에서. 왜 자랑이겠어요? 진짜 우유가 아닌 걸 쓰니까 자랑인 거죠. 네, 우유가 진짜가 아닌 게 많습니다. 어떻게? 탈지 분유에 탈지 분유에 물 타고 우유 맛 향료 타서 가짜 우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트 가실 때 음료수 코너에 있는 땡땡 밀크 이런 거 보시면 그건 가짜 우유예요. 진짜 우유는 우유 코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우유 안에서도 성분 강화 우유, 밑에서 네 번째 줄, 칼슘, 비타민 D, 철분 등의 강화 우유는 엄청 많은 첨가물을 넣어서 생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가 저절로 나는 칼슘이 많은 우유를 젖을 뽑아낼 테야 하고 칼슘을 많이 먹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왜 칼슘이 많아지겠어요? 왜 저지방이겠냐고. 어, 우리 모유에 지방이 많아야 아기가 통통하게 살이 찌듯이 우유도 소도 송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이 지방질도 많고 영양가도 많은 젖을 뽑아낼 텐데 거기에 왜 지방이 없냐고요. 지방이 없게 사람이 만든 거죠. 그냥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치였습니다. 33페이지 달걀 고르는 법.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1번 달걀, 4번 달걀 있습니다. 4번 달걀은 A4만한 조그만한 케이지에 닭 2마리 넣어놓고 계속 알만 까게 한다는 거. 여성분들에게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여러분들 골방에 가둬 놓고 계속 애만 낳아라. 한 20명.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시겠죠? 닭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네. 1번은 유기농 달걀입니다. 넓은 곳에서 자연 방목해서 나오는 이제 달걀, 사료도 유기농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 방사는 그냥 자연 방사인데 얘가 그냥 뭔지 몰라. 그다음 세 번째 동물 복지는 그나마 케이지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음, 우리 같은 곳에 이제 커다란 마당 하나 이제 뭐 하우스 같은 거 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데서 좀 스트레스 덜 준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마트에서 사실 때 무항생제 급 달걀 이런 거 그냥 사신단 말이죠. 무항생제니까 좋은 건가 보다. 근데 까보면 그 아래도 4번일걸요? 무항생제 의미 없습니다. 항생제는 아예 안 쓸 수가 없어요. 무항생제에 대한 기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막 줬는데 어느 날 뭐 한 일주일 안 줬어. 근데 검사하는 사람이 왔어? 무항생제 기준에 미달되네요? 수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럼 걔는 무항생제 계량이에요. 이렇게 되게 웃기다는 거죠. 에이, 무섭죠? 무섭죠. 예, 우리 시간이 벌써 10시네요. 30분밖에 못 하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죠? 네. 우리 조금 마무리해야 되니까 35페이지 한 번만 더 볼게요.
35페이지에 네모칸 보겠습니다. 라벨 속의 또 다른 의미. 예, 별표 치시고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 1번 무설탕,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작년쯤에 이슈가 됐던 코카 젤리 파동을 아실 거예요. 무설탕 제로 젤리, 제로 캔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설탕 코카 젤리가 나왔어요. 코카라는 동물 모양의 젤리였는데 거기에 감미료가 기준치 이상이 엄청 많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설탕 코카 젤리를 엄마들은 설탕이 없으니까 좀 더 괜찮겠지 하고 사줬는데 이걸 먹고 아이들이 배탈이 나고 발진이 나고 난리가 나서 식약처에서 조사를 들어갔더니 감미료가 기준치 이상으로 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았지. 애들이 왜 맛있게 먹었을까? 그죠? 그래서 그게 전량 회수되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뉴스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저지방. 그냥 저지방일 순 없다. 그죠? 각종 화학 물질로 지방을 녹여 없앴다는 의미.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키는 안 크고 살만 뚱뚱하게 찌는 아이들 성장 상담하러 갔을 때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저지방 우유 먹이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절대 모르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점, 영양의 영도 모르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제로 칼로리. 어, 칼로리가 그냥 없을 수 없다. 액상과당도. 그죠? 인공 감미료가 있을 뿐 칼로리가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 자, 액상과당 말해 뭐해? 닭산 옥수수 전분 GMO로 만든 당분이다. 씹지 말라는 거예요. 예. 35페이지 밑에 글도 조금 볼게요. 요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하루 섭취 제한량 2g 잊지 마셔야 돼요. 트랜스 지방은 2g 제한량. 2g도 안 먹는 게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다면 2g. 자, 혈액 내 염증 물질의 증가,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감소. 뭔가 어렵지만 그냥 안 좋아요. 혈액을 툭하고 끈적하게 만듭니다. 더럽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세포막이나 호르몬의 이상을 초래하면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알레르기, ADHD, 당뇨, 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요즘에 흔하디 흔한 암처럼 치부되고 있는 갑상선 암, 유방암, 그죠? 자궁암, 트랜스 지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줄 트랜스 지방으로 쉽게 변질되는 정제된 식용유에는 항산화제로 비타민 E나 셀레늄 같은 항산화제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그냥 보존제, 방부제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식용유 마트에 가시면 햇땡 식용유, 백땡 식용유의 큰 거 외에는 다 투명한 통에 들어있어요. 식용유가. 아따, 햇빛 보면 끝장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용유 여러분 되게 좋다, 좋다 하시면서 식용유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많이 사셨을 거예요. 절대 사시면 안 되는 용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3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한 번 가열하면 소실되어 과산화 지질이 되기 때문에 재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식용유를 재사용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우리 전 부친 거 좀 남았다고 전 모아서 전찌개 끓여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7페이지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이걸로 좀 재밌게 앞부분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되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오셔야 돼요. 또 우리 R&D 분과 트레이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귀한 강의 해주신 김미성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3월 둘째 주 시간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 믿을게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